두통과 어지럼증, 시야장애, 청력 저하 같은 증상은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나타날 수 있는데 별것 아니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자칫 뇌종양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뇌종양은 말 그대로 뇌에 종양이 생기는 병으로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는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뇌가 보내는 시그널, 뇌종양에 대해 알아보자. 네,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두통과 어지럼증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그런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참으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가벼운 증상이 아니고 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이 시간에는 그냥 넘기기 쉬운 뇌종양의 증상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권세민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뇌종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뇌종양 하면은 말 그대로 뇌에 종양이 생기는 질환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종양이라는 것은 뇌 실질에서 생기는 종양과 그리고 뇌 주변 조직, 즉 뇌를 싸고 있는 막이나 뇌하 수체, 뇌 신경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두개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뇌종양 환자들의 MRI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종양의 종류가 아주 많고 종양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이 뇌종양은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에서 뇌종양의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서 분류한 병리학적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분류로 종양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따라서 원발성 뇌종양과 전이성 뇌종양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뇌종양이 뇌세포에서 이제 발생을 하여서 점점 자라나면서 주변 정상 뇌세포를 침륜하거나 또 파괴하면서 자라는 축뇌종양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뇌 주변 조직에서 발생을 해서 종양이 자라나면서 뇌를 압박만 하게 되는 축외종양이 있습니다. 뇌종양의 병리학적 분류를 보시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로 갈수록 악성도가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폐암이나 다른 종류의 암은 종양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또는 타 장기로 전이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병기가 정해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뇌종양은 그렇진 않습니다. 뇌종양은 일반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뇌종양 조직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종양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세포의 분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하는지 등의 소견으로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1단계 종양은 양성 종양이고 대부분 수술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부터는 악성이라고 하는데 악성 종양, 즉 뇌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악성 종양은 수술만으로 완치가 어렵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의 보조적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적 분류를 보시면은 뇌세포 자체에서 생기거나 또는 뇌를 둘러싼 조직, 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되어서 발생한 종양의 경우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발성 뇌종양은 종양이 기원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뇌를 지지하는 신경교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한 경우 신경교종,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종양이 발생한 경우 뇌수막종,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에서 종양이 발생한 경우 뇌하수체 종양, 그리고 뇌 말초신경에서 종양이 발생한 경우 신경초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원발성 뇌종양이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흔히 발생하는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뇌종양의 경우 폐암에서 전이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유방암이나 신장암 등도 뇌로 전이가 잘 되는 암입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뇌종양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네요. 그런가 하면 이 뇌종양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 왜 그런 건가요? 네, 실제로 뇌종양 환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진단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서 절대적인 뇌종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 때문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의료 접근도가 향상이 되면서 증상이 없는 환자도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우연히 뇌종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전이성 뇌종양 환자가 이전보다 무척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폐암이나 위암, 다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원발암이 잘 조절이 되고 그리고 평균 생존율이 길어지면서 더 오래 사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암 환자분들이 뇌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암 환자분들도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뇌로 전이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에이즈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장기 이식 환자에서 면역 억제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역이 저하되는 환자의 경우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는 종양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2013년 국내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1년간 총 11,827명의 원발성 뇌종양 환자가 진단이 되었고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23.7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에 약 2,100여 명의 환자가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발성 뇌종양 환자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전이성 뇌종양 환자분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전체 뇌종양 환자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원발성 뇌종양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보시면 뇌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종양 같은 양성 뇌종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뇌악성 종양에 해당하는 신경교종이라는 종양입니다. 이 신경교종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악성도가 가장 높은 교모세포종이라는 종양입니다. 네, 뇌종양의 발생 빈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뇌종양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씻어야겠다. 뭐? 왜 쉬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나? 아니 씻을 수도 있지 뭐. 아니 이 밤에 무슨 씻어요? 좀 씻는 거 처음 보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진짜. 휴대폰을 안 들고 왔네. 에? 아니 씻는데 왜 휴대폰을 왜 들고 가는데? 노래 들으면서 씻을 거거든. 아이고 노래는 질색하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씻는다고 하고 앉았노? 내가 언제? 뮤직이지 마이 라이프거든. 어머 영어 저렇게 길게 한 거 처음 봤다 진짜. 오 우리 오빠 영어 늘었네. 근데 진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어는 맞아요? 일본 말인가? 진짜. 아이고 와 이러나. 어머 이런 어떡하나? 우리 아파트네? 어머 어떡해? 뭐가, 왜? 우리 아파트 옆동인가 불이 났네? 이런 어떡하면 좋아? 어디? 어떻게 불이 났나 봐. 자기야 나 무서워. 자기가 가서 봐줄래? 아니 어느 동. 언니 제일 끝동. 빨리 갔다 온나. 언니 어떻게 해요? 왜 불이 난대? 잠깐만요. 뭔데? 뭔데? 잠깐만. 허허 설마 패턴 바꾼 거 같지 않나? 이거 진짜 수상하네 정말 수상해. 잠깐만. 언니 지금 오빠 휴대폰 보려고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왜? 역시 저는 너무 똑똑해요. 내가 이럴 때가 올 줄 알고 미리 지문 등록해놨지롱. 소름. 징그러. 언니 언제 지문 등록까지 했대요? 아가씨, 왜요? 8살 연하 남편이랑 살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왜? 뭐라? 걸렸어? 딱 걸렸다. 딱 걸렸어. 뭐. 대박. 그때 그 D컵 첫사랑녀 이름이 지은 맞죠? 지은이었죠? 자, 저번에 준 거 잘 받았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저번에 준 거 잘 받았어. 아니 백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체 뭘 줬다는 걸? 희나 이때까지 살면서 선물 한번 내가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제때 내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진짜. 자기야. 아이고. 아니 진짜 불난 거 맞나? 아니 어디 불이 났단 말이고? 아파트 이름은 똑같은데 대구가 아니고 저기 부산이었네. 아이고 폰 그래. 나도 폰도 놔둬 가지고 했네. 아이고. 잠깐만. 왜 이러지? 어지러워. 머리야. 머리 깨질 거다. 왜? 잠깐만 봉지. 잠깐만. 오빠 왜 머리가 아프대? 왜? 빨리 토할 것 같아. 깨병 부리고 앉았네. 깨병 아니라 진짜거든. 머리야. 폰을 자꾸 만지니까 안 가나. 폰을 그렇게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데 머리가 안 아플 리가 있겠나? 그래. 맞다. 휴대폰을 하도 머리맡에 가지고 있고 휴대폰과 같이 생활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뇌종양이지 싶다. 맞다. 뇌 문제가 생긴 거 맞다. 대종양 언니 빨리 119라도 불러야 될 것 같다. 빨리 좀 싣고 나가야 될 것 같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뇌 문제 생긴 건 내다. 뇌 문제 생긴 건 내라고. 자기 폰하고 결혼했나? 맨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빨리 폰을 덮어라. 자기야 내 지금 머리 아프다. 다음에 얘기하자. 그냥 다음에. 머리야. 근데 오빠 진짜 있잖아. 이 머리가 아픈 거는 휴대폰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진짜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거 하는 거 말고는 계속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 그럼 전자파가 쭉쭉쭉쭉 들어가지 않겠나. 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니라니까 몇 번 얘기하는. 됐다! 네. 자기 왜? 깨똑 봤다. 뭐라 썼더라? 돈도 없을 텐데 선물 고마워. 도대체 뭐 줬는데? 선물 뭐 줬는데? 잠깐만. 내가 패턴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봤을까? 네. 와. 설마 자기 또 내 몰래 또 지문 인식해놨나? 와 이거 진짜 너무한가? 이거 사생활 침해다 이거는 진짜. 머리야. 그러면 행동을 좀 똑바로 하든지. 뭘 똑바로 바람이나 피우고 앉았는데 내가 지문 등록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무슨 바람을 폈단 말이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잘났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르지 어쩌란 말이고. 언니 오빠가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 확실하다니까. 에헤이 이상 없다 카이 그냥 머리 아픈 거지. 아유 됐다 쓸데없이 머리 아프다. 그냥 바람이나 쐬고 올란다. 바람 없자. 바람 가지고 가자. 바람 나는 거 확실하네. 바람 쐬러 간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바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아니 스마트폰 두고 가지.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두 분 중에 마음이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제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번 문제 정답 O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종양을 앓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데는 이 스마트폰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실제로 지난달에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이 뇌종양에 걸려 숨진 한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을 했거든요. 전자파가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은 X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자파가 나쁘죠.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뇌종양 발병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 정답은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라고요?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1년도에 휴대전화에서 생기는 전자파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란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부분적인 연관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과 뇌종양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연관성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약 5%의 환자에서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신경섬유종증 환자나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특정 뇌종양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바이러스, 호르몬, 외상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뇌종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나 면역 억제 환자 등에서도 특정 뇌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뇌종양의 발병 원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뇌종양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뇌종양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두통, 시야장애, 자기야, 내가 진짜 뇌종양이 있단 말이가. 아이. 배불러. 와 언니 진짜 맛있다. 아유, 아니 새로 생겼다 근데 진짜 맛있게 하네.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언니. 나는 막 없어지는 게 아쉽더라니까요 언니. 아니 나 안 그래도 저녁 하기 싫었는데 네. 아우 야, 냉면 한 그릇은 진짜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언니 정말. 완전. 언니 진짜 잘 먹었어요. 아 배불러. 자기야, 자기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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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울기는 깜짝 울긴 하는데. 눈 빨갛고 울었다. 눈 빨갛고 눈 뜨고 보는 것 같은데. 아이라고 눈에 뭐 좀 들어가고 하는 거다. 뭐. 자기 밥 먹었나? 친구 만나러 간다 카디만 안 나가나? 약속 취소했다. 어? 왜? 아 그냥. 그러면 냉면 같이 먹으러 갔지 왜 안 갔노? 아 됐다 입맛 없다. 언니 세상에. 처음 들었어요. 입맛 없다는 말. 너무 더위를 먹었나? 어떻게 입맛 없단 말은? 내 말이야. 선미야. 어? 네 어디 안 나가나? 네? 내 어디 나가야 되는데? 아 좀 나갔다 왔나? 네 친구도 안 만나나 니는 좀. 내 친구 없다. 내 친구도 다 결혼하고 애 키운다고 만날 시간이 없다. 아이고 그래 좀 평소에 좀 인간관계를 좀 잘하게 했어야지. 잘. 아 왜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는 집만큼 시원한 데 없다. 나가면 고생이라니까 덥다. 야 왜? 오빠 너 그 새언니하고 할 얘기 있으니까 좀 나갔다 왔나? 아 뭐 내 있다고 못하나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 에헤이 좀 나갔다 오라 하면 나갔다 오지. 아니 근데 갈 데가 없다고 진짜 언니.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둘이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고생. 아 못 들은 척 할게. 못 들은 척이 아니고 못 본 척 해야 된다. 아 됐다 그러면 그냥 말할게. 뭐? 자기야 뭐?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아니 결혼했는데 또 하자고. 아니 뭐 진짜. 아니 나를 좋아해도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아니 결혼 말고 졸혼. 결혼 생활 이제 졸업하자고. 뭐 이혼은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자 그 얘기다. 그게 무슨 말인데 지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아니 진짜 오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뭘 무슨 말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론이지 그냥 그냥 독립적으로 서로 간에 뭐 간섭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자고. 더위 먹어도 팍 먹었네. 팍 먹었어. 뭐가? D컵 그 첫사랑 지은이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어쩌고저쩌고 희낙낙거리다니면 이제 내보고 결혼하자고. 내한테는 선물 땡전 한 푼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자기 지금 내 앞에서 지금 결혼이라고. 정말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그냥 별풍선 줬다 왜? 첫사랑 지은이가 그 뭐 BJ인가 뭔가 그거 한다 했니까 뭐 내가 줄 건 없고 그냥 선물로 별풍선 줬다 왜? 그게 뭐? 그거는 선물 아이가. 그딴 거는 주고 그래 BJ 해가지고 맨날 보니까 좋더라. 자기야 왜? 결혼하자. 내 아무래도 뇌종양인 것 같은데 눈도 흐릿하게 잘 안 보이고 그냥 남은 인생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하고 살길래 자기가 좀 도와줘. 언니 이게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가씨.
그래, D컵 지은인가 뭔가 잘 살아봐라. 내가 정말 두 사람의 톡톡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해줄게. 평생 내가 이를 갈면서 살 거다. 진짜. 언니, 아빠 좀 달려보는지 미쳤다갑다 진짜 언니.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아이고, 내가 자기 없이 어떻게 살겠니? 피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뇌종양은 실명을 유발한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네. 과연 뇌종양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세요. 물론 이 뇌종양이 참 심각한 병이긴 하죠. 근데 말 그대로 뇌에 생긴 종양이기 때문에 뇌종양인데 이게 실명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눈종양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저는 X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철원 씨랑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정답 O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뇌질환인 뇌졸중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뇌혈관이 막히면 한쪽 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시야가 흐릿해지잖아요. 이 뇌종양 역시 시야 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종양이 시신경을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는 예은 씨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뇌종양이 시력과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눈에서 시작되는 시신경이 후두엽의 시각 중추로 들어가는 경로 어디든지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력과 시야의 장애가 발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신경의 경로 중 어디에 종양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시력 및 시야 감소의 정도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실명까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압이 상승해서 결국 시야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뇌종양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평소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평소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면 이 뇌종양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뇌종양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종양과 종양 주위의 뇌조직이 부종을 일으키면서 두개강 내압이 상승이 일어나서 아침에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 의식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주변 신경 조직을 압박하면서 국소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뇌 자극에 의해서 뇌 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뇌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이 뇌의 어느 위치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종양이 뇌의 전두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격 변화와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종양이 뇌의 두정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각마비,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좌우를 구분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측두엽에 발생하는 경우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종양이 후두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특징적인 시야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이 손에 발생하는 경우는 균형 감각이 소실되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에 뇌종양을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뇌종양 중에 하나인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종양이 양쪽 시신경의 교차 지점을 압박을 하면서 양쪽 눈의 바깥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시야가 이렇게 넓게 보이다가 종양에 의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길을 걷다가 옆 사람과 어깨를 자주 부딪힌다든지 또는 운전하는데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청신경 초종의 경우
청신경, 즉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에서 종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양이 자라면서 점점 한쪽 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 종양이 이제 다양한 뇌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눈꺼풀이 이제 내려온다든지 안구 운동 장애가 생긴다든지 또는 안면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혀가 돌아가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절되지 않고 새벽에 심하고 그리고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있을 때는 뇌종양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운동장애나 보행장애, 감각 이상 등이 뇌종양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시력이나 시야 장애가 있을 때 뇌종양을 의심을 해야 되고 청력 저하나 이명, 언어 장애, 학습 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기면서 유주비 분비가 된다든지 무월경,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경련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청춘 스타 중에 이의정 씨라고 있었어요. 한때 이제 뇌종양 판단을 받고 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정말 다행히 또 완치가 되었었는데 교수님, 만약에 뇌종양이 의심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들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MRI부터 찍어야 되나요? 네. 그 뇌종양은 우선 병력 천출을 하고 신체 검진을 한 다음에 CT나 MRI, 펫 검사 등과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종양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검사는 뇌 CT 검사입니다. 이제 뇌 CT 검사는 뇌 종양뿐만 아니라 모든 뇌 병변의 조기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CT 검사만으로도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은 종양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종양의 위치나 그리고 어떤 종양인지 대략적으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종양의 감별 진단이나 종양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검사는 뇌 MRI 검사인데요. 뇌 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뇌 CT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검사이고 뇌 종양을 감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또한 수술을 결정할 때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종양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뇌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 펫 검사를 통해서 뇌 종양이 재발했는지 눈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종양이 양성인지 또는 악성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뇌 혈관 조영술은 뇌 종양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닌데요. 이 혈관 조영술 자체만으로 뇌 종양을 진단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는 수술하기 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통해서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는 조직 검사가 최종적이고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뇌종양이 어떤 종류의 종양이고 양성인지 악성인지에 대한 조직학적 확진이 가능합니다. 이 종양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신경교종이라는 종양입니다. 이 신경교종은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양성 종양이고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서 1단계는 굉장히 드물고요. 주로 소아에서 발견이 되고 성인에서 볼 수 있는 종양은 주로 2단계부터입니다. 이 신경교종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4단계인 교모세포종이고요. 이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의 보조적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뇌수막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인데요. 이것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서 이제 생겨나는 종양입니다. 이 뇌를 싸고 있는 막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뇌막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수막종은 다행히 대부분 양성이고 10에서 15% 정도만이 경계성 또는 악성으로 진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뇌하수체 선종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되는 종양입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시야 증상을 호소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겨서 그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뇌하수체 손종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인지 또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종양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성 종양의 경우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비기능성 종양이거나 또는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이 뇌종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이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하니까 교수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뇌종양은 이제 수술, 즉 두개골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뇌종양 치료의 기본입니다. 이 많은 양성 종양은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악성도가 높거나 뇌의 중요한 부위에 위치해 있어서 완전 절제가 힘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과 같은 보조요법을 함께 시행해야 됩니다. 이 뇌종양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은 우선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고 양성 종양에서 종양을 완전 제거를 함으로써 완치를 시키거나 또는 악성 종양에서 가능한 한 종양을 최대한 절제를 해서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을 늘리기 위함이고요. 또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뇌압을 감소시키고 신경학적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함으로써 경계가 명확하고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은 종양이나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종양, 또 뇌수술을 받기 힘든 상태의 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수술만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도 이제 일부 종양에서는 효과가 아주 좋고 또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이라든지 악성 뇌종양을 수술하고 나서 그 보조적 치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뇌종양을 다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치료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뇌종양이 더욱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뇌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환자의 증상이 뇌종양과 연관성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한 가지로 결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양의 종류와 종양의 위치 그리고 개별적인 환자의 상태를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뇌종양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뇌종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뇌종양 아주 무섭게 들리실 겁니다. 물론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후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종양 환자의 상당수가 잘 치료를 받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어떠한 증상도 없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뇌종양은 사망률이 높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쉽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두통과 함께 오심, 구토가 동반된다면 한 네. 번쯤 뇌종양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경외과 권세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